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수철이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시험 분석 기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니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시료의 보존 방법 중에 4도씨에 보관했을 때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긴 거. 요 중에 가장 보존을 오래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소이온 농도나 온도나 지금 전극법 요 세 가지는 뭐죠? 얘는 온피도잔 해가지고 즉시 측정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게 용존산소 중에 적정법이 있었습니다. 걔는 8시간 보존한다라는 거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탁도는 몇 시간이죠? 탁도는 48시간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시료 보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답이 딱 보이셔야 되는데 4번 보면 낮 12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시아는 낮, 수산화 나트륨으로 넣고요. 그럼 수산화나트륨 넣으면 걔는 강알칼리성이니까 당연히 pH가 7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pH가 12까지 올라갑니다. 낮 12시 해서. 그래서 황산 아니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소듐으로 pH 12까지 올린다는 거. 자, 3번 가겠습니다.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 기준상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옳은 것 골라보자. 자, 1번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온이다. 실온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번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약은 모두 2급 이상이다. 2급? 이거 어색한데. 자, 3번 염산 1 화살표 2라는 거는 염산 1mm에다 물을 2mm를 섞는다? 이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표준 온도는 20도다. 우리 먹는 물 수질 공정 기준에서는 표준 온도는 20도 기준이죠. 4번만 맞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 사용하는 시약은 1급 이상 써야 됩니다. 따로 규정된 거는 특급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염산 1 화살표 2는 총액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염산을 1 넣으면 물도 1 넣어서 총액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1 플러스 2 또는 1 대 2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구분해 주시고 4번 가겠습니다. 자, 먹는물 수질 공정 시험 기준상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 고르겠습니다. 분석용 저울은 어디까지 달 수 있어야 된다? 0.1mg까지. 1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먹는물 수질 오염 기준상 기구 및 기기의 기준이 아닌 것 골라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모든 유리기구는 KSL 2302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맞겠죠? 그죠? 2번 부피 측정용 기구는 조용히 사용해야 된다. 조용히 사용하는 건 맞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는 뭐 문과식 기준이고 우리 이과식은 항상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딱 정해진 그 용어, 기구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부피 측정용 기구 얘는 소급성이 적절히 유지되는 거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좀 뭔가 이과적이진 않은데 조용히 사용한다는 건 안 됩니다. 저건 당연한 거고 조용한 거는. 자, 좋습니다. 6번으로 갔죠. 먹는물 수질오염 수질 공정시험 기준상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잡아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이요. 1번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온에서 아니죠. 아까도 상온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억 아니고요. 2번 약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맞아요?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나 정제수 맞겠네요. 요거는. 그 다음 리을 즉시라는 건 30초 이내 맞죠? 감압 우리 015B 이렇게 해가지고 15mm Hg 맞습니다. 단위까지 맞죠?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은 일단 맞는데 디귿, 리을, 미음 일단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비읍은 왜 틀렸을까요? 바탕시험을 해서 보정한다라는 건 바탕시험 해가지고 바탕시험 블랭크 값은 원래 얼마 나와야 되는 거죠?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블랭크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1이 나왔다. 그럼 그 값을 빼줌으로써 보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더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7번으로 가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시료의 보존 용기가 다른 것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기법으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거 뭐였어요? 우리 폴리에틸렌에서만 보존할 수 있는 거. 이거 풀 해가지고 플로르 불 쏘는 폴리에틸렌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항목은 다 갈색 유리용기로 보존합니다. 8번 가겠습니다.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으도록 보호하는 용기. 이거 뭐죠? 이거는 그렇죠. 폐가 됩니다. 밀폐 용기. 우리 내용물이 들어오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내용물 보존하는 거. 이건 밀폐고요. 기체나 미생물까지도 차단하는 그거는 밀봉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미생물까지 차단, 밀봉. 이물 차단, 밀폐. 9번 가겠습니다. 자, 검정곡선의 작성법. 우리 정도관리 방법 3가지 배웠는데 뭐 있었죠? 기본적으로 검정곡선법 또는 절대 검정곡선법. 두 번째, 표준물 첨가법. 세 번째, 상대 검정곡선법 또는 내부 표준법이 있죠. 분석시료 첨가법 저거 배운 적이 없어요. 1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0번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총칙도 나왔는데 총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자, 염산 1+2는 1대2로 넣는 거니까 염산 1에 물 2. 맞죠? 방울수라는 건 20도씨에서 20방울 적하할 때 부피가 1mm. 맞죠? 3번.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건 우리 항정살 1인분 주세요 해갖고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무게 차가 0.3 항정살 0.3 해가지고 0.3mg 이하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다 맞는데 4번. 기밀용기라는 거는 기밀용기는 뭐예요? 기밀용기. 얘는 기체를 막아주는 거죠. 그죠? 미생물까지 차단하는 거 이거는 밀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가스 이런 걸 막아야 기밀이 되겠죠.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기밀은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11번 가죠.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 기준에서 규정한 시료 채취와 보존 방법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중에서는 딱 옳은 게 4번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질산성 질소용 시료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해서 며칠 이내에 시험해야 돼요? 최대 보존 기간이 48시간이니까 48시간 이내에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생물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시료용기에 채취하고요. 증식을 위해 24시간 또는 이 분석하는 미생물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24시간이나 30시간 안에 시험을 해야 됩니다. 중금속은요? 다양하게 이 병을 쓸 수 있다고 했죠. 보존 용기를. 그래서 폴리에틸렌도 되고 유리도 되고 PP도 되고 PTFE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12번 가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시료 채수 즉시 측정해야 된다. 온피도잔 딱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 pH, 도, DO, 또 잔류염소 해가지고 3가지 들어있는 거 뭐예요? 여기 중에서 지금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13번 가겠습니다. 농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아, 요거는 약간의 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령 못 외웠어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계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 농도 계산하는데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자, 노르말 농도 주어지고 pH 11.3이다. 이거 좀 확인해 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NaOH는 강염기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 해리한다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1대1 반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1가기 때문에 산화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가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1가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0.002 노르말과 0.002 몰이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노르말이라는 거는 EQ per 리터죠. 그죠? 이 EQ라는 게 이게 지금 당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당량이라는 거는 1EQ는 분자량 나누기 가수인데 제 분자량이 40이고요. 가수가 1가니까 이렇게 가수가 만약에 2가, 3가 뭐 달라지면은 이 노르말하고 몰값이 달라지는데
얘는 1가기 때문에 요 값이 같고요.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몰로 써도 얘는 뭐 가수 나눌 거 없이 그냥 분자량으로 하는 게 이게 몰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몰 농도하고 노르말 농도가 1가일 때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00이 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0.00이고요. 여기도 0.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OH의 몰 농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 p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pH는요. 14-POH 이렇게 구해주고요.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오케이. 자, POH라는 거 개념이 뭐였었죠? 얘는 우리 기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로그 OH 몰농도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집어넣어 보면 OH 몰농도가 0.002죠. 그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계산기로 좀 눌러보면 이게 얼마 나올 거냐면 지금 얘가 7에 3에 해가지고 3.7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2.7인가요? 잠깐만요. 2.7. 자, 2.7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다 이제 2.7 대입해 주니까 빼주니까 그게 11.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pH 구할 수 있고 그러면 1번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산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1번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번 자, NaOH 5g을 물에 녹여서 200ml로 하면은 0.625 노르말 농도가 된다. 이것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노르말 농도 구하는데 지금 지금 있는 게 주어진 게 5g per 200ml예요. 이렇게 지금 농도를 쓸 수 있겠죠. 5g 나누기 200ml. 이렇게 지금 농도가 돼 있습니다. 단위로. 자, 그러면 얘를 EQ per 리터로 바꾸는데 먼저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게요. 그래서 1000ml가 1리터다. 이렇게 좀 환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NaOH인데 NaOH는 분자량이 40이고요. 가수가 1가예요. 그랬을 때 얘는 1E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해주면은 값이 나올 텐데 요게 0.625 나오나요? 네, 이렇게 산출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로 확인이 되고요. 자, 3번 보니까 100ml 물에 40g의 NaCl을 가하면 얘 용해하면 약 28.5 weight per volume % NaCl 용액이 된다. 얘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럼 얘 보니까 지금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퍼센트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weight per volume %.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질량 단위, 이쪽은 이제 부피 단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체 용액.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농도 단위 나타내야 되니까 용액 중에 들어있는 용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용액을 보니까 지금 물하고 여기 NaCl을 합친 게 이게 용액이 되죠. 이 NaCl 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용질은 이게 NaCl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는데 자, NaCl이 지금 얼마 있죠? 40g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100ml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NaCl이 몇 밀리리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NaCl 어쨌든 40을 넣었죠. 그죠? 근데 얘를 그램으로 써주면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둘을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을 때는 항상 그냥 얘 밀도는 1로 보시는 거예요. 1로. 1이라는 거는 1g per 밀리리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1g과 1ml가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램을 갖다가 제가 밀리리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램 퍼 밀리리터 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서 우리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28.5%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되죠. 해가지고 3번도 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4번. 자, 과망가산 칼륨 KMnO4 제 0.79g을 증류수에 녹여서 전량을 1리터로 하면은 0.01 노르말 과망가산 칼륨 용액이 된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노르말 농도를 한번 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0.79 항상 개념 똑같습니다. 용지를 갖다가 용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1리터에다가 녹이고요. 이 단위 만들어야 되니까 2Q 퍼 리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램을 갖다가 2Q로 바꾼다. 1EQ가 몇 그램이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과망화산 칼륨 KMnO4가 158g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 몇 간지인데 이거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는 5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EQ 값 나올 거고요. 그렇게 계산해 주니까 이거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게 0.025 노르말 이렇게 나오죠. 아, 0.01 아니네요. 그죠? 해가지고 우리 4번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금속 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대상 시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고르겠습니다. 1번 질산법은 유기물 함량 적었을 때 적용하기로 했었죠. 그죠? 질산과염소산은요.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이네요.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 함유 시료 맞죠. 그죠? 자, 3번 질산과염소산은 유기물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잘 되는 시료 맞아요? 아니죠.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되는 게 질산과염소산법이 되겠습니다. 3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회화 이것도 중요해요. 400도 이상에서 목적 성분이 쉽게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 분석 기초 파트 문제 풀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문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